안녕하세요. 대구 김한입니다. 간만에 또 영상 촬영하게 됐네요. 어제 호치민 가서 법인 설립하는 거 사인하고 왔습니다. 그 사인이 있어야 이제 법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 외투법인 신청, 그 다음에 법인 설립, 그 다음에 회계에 관련돼서 이제 그런 회계 시스템, 그런 등록 한 3개가 메인 그 등록이 필요한 이제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사인하고 기다렸다가 끝나고 또 돌아오고 저녁에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솔직히 한번 갔다 오는데 괜찮았어요. 서울에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민국에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약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렇저렇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계획이에요. 계획. 어저께 호치민 가서 법인 설립한 거랑 계획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싶겠지만은 계획이라는 게요 중요하죠. 아주 철저한 계획, 아주 준비된 자세,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겠죠. 어떤 사람은 계획 없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항상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좋든 나쁘든 간에 계획을 잘 했는데 어떤 그런 다른 요소 때문에 계획이 흐트러지거나 망가지거나 변경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살아가는 묘미 아닐까 싶습니다.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스티븐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년 5년 뒤에 계획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된다.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오래 잡는 것도 계획을 할 수 없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AI가 막 난무하고 중국이 막 떠오르고 미국은 관세한다 그러고 한국은 경제가 어렵고 태국은 그냥 어리버리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런 것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그러니까 계획을 아무리 열심히 잘 세운다 한들 그 계획이 100% 다 실현되거나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회사의 비전이 뭔가요? 그다음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뭔가요? 그거 솔직히 좀 어려워요. 물론 큰 비전은 우리 제품을 전 세계에 잘 알려서 많이 판다. 욕실 문화에 욕조 그런 문화를 선도하고 싶다. 그런 약간의 비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당장 계획을 앞으로 내년에 매출을 200% 300% 끌어올리겠다, 전혀 그런 거 계획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바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잘 쳐내고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앞서간 계획보다는 진짜 한 달, 2달 정도 앞선 그런 계획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늘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항상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호치민 가서 법인 세운 거랑 계획이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계획은 하여간 좋았어요. 아주 그냥 망가지기 전까지. 제가 계획을 대략 세웠습니다. 아주 뻔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뻔한 계획. 법인을 세워서 수입을 해서 업체에 납품하고 온라인에도 판매를 한다. 잘 되면 다른 소매점 그런 유통업체한테도 납품을 한다. 이런 거. 이런 그럴싸한 계획은 대략 그냥 세워놓고, 사업 계획서도 대충 어느 정도는 써놨고, 대충이라 하더라도 남이 보면 그럴만하네, 이제 그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은 막 도표와 그래프를 그리면서 누구에게 보고하거나 투자 제안서를 받거나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위주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생각 정리랄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해놨죠.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하고 싶은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야. 지금 이제 호치민 가서 법인 등록하는 걸 보니, 지금 태국인데 왜 갑자기 호치민 이야기? 저도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호치민에 이제 확장을 하려는 찰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태국에다가 확장하려던 찰나,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교집합은 있는 거죠. 새로운 곳에 진출하려는 그런 의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하는데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지, 그걸 지금 와서 될 것 같네 안 될 것 같네 그거를 막 점치기에는 아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용기도 필요한데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말하려고 이제 좀 서두가 길었는데, 계획을 철저히 세웠더라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엉터리 계획이라도 하다 보면 그게 또 잘 풀릴 수도 있고, 엄청나게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잘 안 풀릴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내가 계획을 너무 못 세우는 것 같아, 잘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이걸 1년짜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 너무 그런 거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계획대로 흘러가면 그러면 뭐 다 쓰고 계획서 만들고 완벽하게 그냥 딱 거기에 갈 수 있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계획서 잘 쓰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계획을 세우다가 일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계획만 세우고 그냥 실행을 안 하고, 실행하면서 계획을 바로바로 세우는 그런 짜세가 필요하달까? 네, 저만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뭐 호치민에, 그러니까 베트남이죠, 정확하게. 베트남 뭐 시장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누하고 저는 입욕제가 제 메인 그거잖아요. 상품이거든요, 거품 입욕제. 근데 호치민, 베트남, 하노이, 제가 한 요 두 군데만 가봤는데, 베트남에서 하노이하고 호치민 가봤는데,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력도 약하고 집에 욕조는 욕조도 없고, 뭐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은 샤워젤로 하고, 도저히 우리 상품, 우리 제품이 베트남에 진출할 조건은 아니에요. 되려 뭐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K뷰티 해가지고 화장품이다, 저 뷰티 이렇게 색조 화장이다, 뭐 이런 거, 뭐 피부 관리하는 거, 그런 게 더 멋있고 더 좋고 백그라운드도 튼튼한데, 저 베트남 축구 적대국 네, 축구 적대국 태국에서, 태국 제품이 그런 어떻게 보면 기초 화장품에 속하는 이제 그런 제품인데, 비누와 입욕제로 베트남에 도전한다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를 특정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피드백은 어떻게 오냐? 스레드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베트남 사람들이 단 건 아니라서 한국 사람의 눈에서 바라본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계획은 세웠지만은, 그러면 그런 계획을, 그런 의견을, 그런 약간의 위험성을 다 모든 계획서에다가 포함시키기에는,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약간 무모할 정도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뭐 베트남 사람들이 욕조 없다고,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다른 이제 댓글 다신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욕조 단집이 거의 없대요. 근데 항상 그런 단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약간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욕조, 베트남 내에서 욕조가 판매된 뭐 수량?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아파트에 욕조 없는 집이 몇 개나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나?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물론 뭐 태국도 그렇지만은 콘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일반 주택들도 많거든요. 뭐 그런 집에, 큰 집들은 욕조 좀 있지 않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저께 호치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그 수많은 빌딩과 수많은 건물을 보면서, 저기에는 분명히 건물주가 있을 거고, 저 건물주는 저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생활을 할 거고, 그리고 저 건물주는 저 건물이 하나가 아닐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갔어요. 건물이 많잖아요. 호치민에 가보면은 길에 매장들이 많아요. 되게 태국하고 다르게, 태국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죠. 길에서 무엇인가 팔고, 굉장히 도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도시 전체 건물주도 많고 그에 관련된 어떤 부자들도 많다. 다만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분명히
어디 마트, 롯데마트, 뭐 백화점 뭐 그런 데서 쇼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외국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럴 때 이벽제 같은 거 하나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걸 보니까 다들 걱정시 하는 게 바로 매연, 그 다음에 내 몸을 좀 더 깨끗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욕구. 저는 그게 에너지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매연이 상당하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 급이면은 태국에서 한 수쿰빗이나 뭐 라차다 같은 데서 타고 다니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도시 전체가 그런 것 같고요. 물론 외곽 쪽에서 조금 이제 한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끼면서 뭔가 더 깨끗해지고 싶다. 하얘지고 싶다는 아닌 것 같아요. 베트남은 하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태국은 그렇지.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피부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동남아에서 되게 뽀얗고 하얀 계열이기 때문에 하얘지고 싶을까? 저 사람들이 더 하얘지고 싶을까? 그거보다는 더 아름답게 관리하고 싶다. 관리는 청소를 잘해야죠. 청소는 비누를 잘 써야죠. 샤워젤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약간 알칼리성으로 약간 올려가 pH를 올린 다음에 청소를 해야 기름기가 쫙 빠지면서 또 새로운 기름이 생기고 거기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가능성을 본 거죠. 물론 뭐 제 가능성이 이 촉이 맞으면 좋겠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를 안 한 것보다는 낫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그런 느낌이긴 한데, 계획이라는 게 태국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에게 너무 철저한 계획보다는 하면서 수정된 계획이 더 쓸모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을 전하고자 오늘 아침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계획된 삶 바로바로 계획하시고 바로바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이제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또 열심히 일하러 갑니다. 자, 그럼 안녕.